9월 2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구의 시체가 부검실로 들어온다. 세구의 시체, 사인은 무엇입니까? 사인은 자살입니다. 소각실로 들어가기 전 흰 천을 걷어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본다. 첫 번째 시체, A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목을 그었다. 손목에는 비슷한 모양의 상처가 여럿 나 있어 이번이 첫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A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학구열 높은 분위기 속에서 경쟁이 과열된 것이 원인이었다.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반복되는 모든 일상 속에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다. 점수가 매겨지는 날이면 A를 구성하는 특성은 투박하게 해체되어 평가받았다. A는 긴 소매의 옷을 챙겨 입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비관은 저 멀리 어딘가 존재한다는 미래보다 가까이 있었으며 상상도 하기 싫었다. 비관은 끝없이 이어져 눈에 비친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열등감이 A를 집어삼켰다. 잠시나마 정신을 차렸을 땐 주변 사람들과의 미묘한 거리감이 점점 생겨나 어느 무리에서든 애매하고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잘못 엮어낸 직물천처럼 얽혀 있었다. A는 조언을 방자한 비난을 많이 들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 동안 A가 헤매기 급급했다 말했다. A 또한 그에 동의했다. 하지만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A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 풀어내기엔 늦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너무 지쳐 있었다. 그래서 천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쪽을 택했다. A의 시체는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에 의해 발견되었다. 두 번째 시체, B는 밧줄로 목을 베어 죽었다. 소각실로 들어오면서 밧줄은 끊어냈지만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하게 목에 남아있어 사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B는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학 생활을 위해 상경한 이후 서울에서 계속 홀로 살아가고 있는 B는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겸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몇 년간 인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정규직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공기업 NGS, 대기업 면접 등 준비하지 않은 시험이 없었던 B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B는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취업 컨설턴트를 찾아갔다. 컨설턴트는 대학 졸업 이후 비어있는 B의 경력란을 지적했다. 유학을 다녀온 것도 대학원에 재학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서는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혀 서류 통과도 어렵다는 핀잔을 들었다. B가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적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B가 밧줄을 사온 것은 여느 때와 같은 조용한 오후였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바깥에 나왔지만 빈 통장 잔고를 확인하자 냉장고를 채워넣는 행위 자체가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지겨워졌다. B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기 위해 먼 식료품점으로 향하던 걸음을 돌렸다. 식탁에서 쓰는 간이용 의자에 올라설 때까지만 해도 현실감은 없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이끌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플라스틱 의자가 마룻바닥과 벽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고 단단하게 묶어둔 매듭이 B의 목을 세게 조였다. B는 매듭을 끊어내려 피가 날 때까지 목을 긁어댔지만 B의 손으로는 단단한 매듭을 끊어낼 수 없었다. B의 시체는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독촉하러 온 주인에게 발견되었다. 세 번째 시체. 씨는 새벽에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렸다. 뼈가 이리저리 튀어나와 있고 얼굴이 뭉개져 있어 다른 시체보다 온전하지 못한 형태였다. 그 외에도 온몸이 멍들어 있었는데 이는 뛰어내린 당시 생긴 외상이 아니었다. 씨의 집에는 연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아주 저주스러울 만큼 끔찍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씨는 종종 집에 돌아가느니 누군가 쫓아오는 밤거리를 배회하거나 차가 가득한 도로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상은 자기가 없을 때 모든 일을 대신 겪어야 할 아이들이 생각나며 을에 깨지곤 했다. 챙겨야 할 혈육만 없었다면 진작에 실행했을 계획을 곱씹으며 씨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씨는 문득 도어락이 무척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만든 장치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한 번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닫는 순간부터 자신과 혈육을 가두는 역할을 하곤 했다. 검지손가락에 닿은 키패드가 유난히 차가운 것을 느끼며 씨는 문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평소보다 더욱 처참했다. 울음소리에 파묻힌 거실 소파 위의 일이 원흉이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그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씨는 숨을 죽였다. 목소리는 씨가 늦게 들어온 탓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방해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유 없는 분노를 씨에게 풀었다.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통증만은 익숙해지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며 씨는 이를 악물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모든 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쓰러지듯 잠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깜빡거리던 씨의 눈에 얼핏 현관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갔지만 제 손으로 잠근 도어락을 열 수가 없었다. 열어봤자 다시 들어와야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돌린 씨의 눈에 창문에 비친 발갑 불빛이 보였다. 그제야 씨는 깨달았다. 나갔다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문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씨의 시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금방 발견되었지만 그들의 궁금증과 짜증 섞인 냉대를 받으며 한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9월 2일 세구의 시체가 소각실로 가야 할 시간이다. 세구의 시체, 사인은 무엇입니까? 사인은 타살입니다. 시체 위에 덮어진 흰 천이 그들의 입을 막아 이야기를 멈추게 했다.